영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컨설팅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가 지방선거 모든 후보들에게 농축산물 가격 보장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선거를 쟁점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출신으로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동리의 생가 복원 계획이 예산과 매입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한국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동안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맑고 포근한 하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봄의 전형적인 특징인 큰 일교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6도, 안동 0.6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 2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까지는 방무와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영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컨설팅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문을 연 지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20.2%, 3년 만에 절반이 넘게 망하고 10년 동안 살아남는 음식점은 20%도 되지 못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한 달 매출액 400만 원 이하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실제 이익이 없거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교 앞 삼겹살 전문점.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지만 적을 때는 하루에 5테이블도 차지 않습니다. 빚이 늘어 1억 원에 육박하고 한때 4명이던 종업원은 아르바이트생 1명만 남았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가게에서도 다 3, 4명 다 쓰는데 우리는 그 대신 주인이다 보니까 아저씨하고 더 한 2배로 하는 편이지. 컨설팅 전문가와 다시 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네, 이거는 10년 전에 삼겹살집 그 방식이라 바꿔지고 그리고 볶는 건 좋다 이거지. 그러다면 아예 돌판으로 한다든지 생선겹은 국산을 쓴다. 브랜드 어디 있겠습니까? 된장찌개 외에도 김치찌개라든지 그런 거 맛있게 좀 끓여내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다 했는데 김치찌개 다 해봤는데 별로라 가지고 다. 그건 맛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시장 상황과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음식점을 차리기만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 기대했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고객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어요. 점포에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이상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성구의 이 식당은 1년 전 국수 가게를 할 때는 한 달 매출이 200만 원 안팎에 불과했지만 컨설팅을 받고 감자탕 식당으로 바꾼 뒤로는 매출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감자탕 끓일 수 있는 그 기술까지 가르쳐 주신다 그래갖고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청의 도움으로 폐업 직전에 컨설팅을 받은 음식점 19곳의 매출이 30에서 30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도 전문 컨설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오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충원탑을 참배한 뒤 오후에 서문시장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수성갑에 출마해 40.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다른 지역의 인지도도 높이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대구 서구인 도시철도 감삼역 부근에 차릴 계획입니다. 한편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도 오늘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전날인 5월 14일까지를 2단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선거사범수사 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선거사범수사 전담반을 170명에서 237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 후보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32건, 72명을 수사해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31명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축산물 가격 보장 조례 제정을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들의 서약을 받고 농민들에게 알려 당락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올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행사장. 농축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구호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봄에 마늘, 양파로 시작해가지고 감자, 그다음에 마지막 잡곡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전국농민회가 지역마다 가격 보장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례는 연간 1-20억 원 규모로 5년간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마다 대표 농축산물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 생산비나 최저 가격 아래로 값이 떨어지면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농민회는 지방선거 모든 후보들에게 조례 제정 서약을 요구하며 선거 쟁점화하기로 했습니다. 찬성하는 그 정치인들을 우리가 좀 서약도 받고 또한 그 농민들에게 선전도 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쓸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봉화군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농민회는 지역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에 의해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갖다가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FTA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농민들의 표심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와 경북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5개 전 부문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경북 칠곡군이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대구 수성구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우수상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 달서구와 고령군, 경주시와 예천군, 안동시가, 특별상에는 대구 동구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자치단체에는 2014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비가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구시가 올해 기업 인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인턴 신청 자격은 39살 이하 미취업 대구 시민과 섬유업의 경우 55살 이하로 참여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대구 지역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연구개발이나 FTA, 마케팅 인턴은 관련 학위와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인턴 채용 기업에는 석 달에서 5달 동안 매달 최대 9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고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6달 동안 고용이 유지되면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경주 출신으로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동리의 생가 복원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결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복원 사업비 확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병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효도와 황토기, 등신불 등 불의의 명작을 남긴 소설가 김동리의 생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1960년대까지 남아있던 생가는 흘리워지고 지금은 작은 시멘트 기와집이 있습니다. 경주시와 독립목을 기념사업회는 지난 2009년부터 목골과 동리의 생가 복원을 추진해왔지만 목골의 생가는 완공 직전인 반면에
동리의 생가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결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다가 수십억 원대의 사업비 확보도 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 있는 생가터와 부속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모골의 생가 보건비 18억 원에 비해서 몇 배의 비용이 들 전망입니다. 김동리 선생님 생가 보고는 생가터 매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또 살고 계신 분이 또 팔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리 모골 기념사업회는 동리 생가터의 매입이 어려워 동리와 모골의 생가를 동시에 복원하지는 못했지만 동리 생가도 최대한 빨리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하고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착공된 경주시 근천읍 모량리의 모골생가 복원 사업은 다음 달 준공됩니다. 모골생가와 함께 동리생가도 빠른 시일 안에 복원돼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13,000여 명의 인구가 외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로 전입 온 사람은 35만 1천여 명, 전출자는 36만 3천여 명으로 11,300여 명이 대구를 떠났고 경북은 전입자 32만 9천 명에 전출자 33만여 명으로 1,800여 명이 경북을 떠났습니다. 대구로 전입 온 사람 가운데 30대가 7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출자 역시 30대가 전년보다 2.5% 늘어난 8만 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특히 20대 남자의 순유출이 4,200여 명으로 나타나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는 젊은 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교육복지 사업에 3,987억 원을 투입합니다.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농어촌 학생 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해 56개 교육복지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기초 교육 수준 보장과 학력 향상 등 계층,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노후 구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사업의 경쟁률이 7대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평가를 거쳐 도시경제 기반형의 2곳, 근린재생형의 9곳에서 11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대구는 도시경제 기반형의 북구 3공단과 서대공단 등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행복산업단지 창조 프로젝트를 신청했고, 근린재생형의 중구 근대문화마을 창조사업 등 4건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국고 보조금 관련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는 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 없이는 원칙적으로 의무 지출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 사업 예산이 삭감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사업의 배정과 집행 등의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자동차 골목 전시 행사를 열면서 민간 행사 지원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상인의 대표가 적발됐고, 경북의 한 학교 교장은 강사료 등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간정보학과 이권호 교수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화산재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해 화산의 분화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화산 폭발 때 나오는 막대한 양의 화산재 구름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해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이미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제공돼 이 백두산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산재 탐지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의 동일하고 이 말을 이용해서 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이나 TV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생 역시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 대학에 유학 와서 2년째 한국어와 물리치료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한국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압둘 라지즈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네.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네,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네, 대장금을 보고 한국에 많이 관심 생겼고 한국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유학 기회를 제안받아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대사관 갔어요. 그리고 모두 질문했어요. 인터넷으로 많이 읽었어요. 네, 한국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대학에서 2년간 물리치료학을 공부한 압둘 라지즈 씨는 물리치료학을 더 배우기 위해 지난 2012년 영남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올해 대구대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어라고 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어는 존댓말 없어서 그리고 한국어 노랫말 반말 있어서 지금 힘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아저씨들한테 반말 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항상 웃는 얼굴에 성격이 좋다 보니 같은 과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다는 압둘 라지즈 학생. 한국의 훌륭한 물리치료 기술을 배워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사우디 요리 기술 발전이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한국과 사우디가 다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게 압둘 라지즈 학생의 꿈입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맑고 포근한 하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봄의 전형적인 특징인 큰 일교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안동은 0.6도로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동 2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의 지역의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곳도 있고요. 낮 동안 방무나 연무가 남아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6도, 청도는 영하 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22도, 영천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김천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봉화 영하 3도, 의성 영하 3도 등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많아지며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포항은 현재 9도, 울진 11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1도, 울진 20도 등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